자, 오늘 소설 나갈 차례인데, 자,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 자, 우선 구운몽하고 거기 이동화의 문 앞에서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얘들아, 줄거리, 주제, 해제 적어놓고, 자, 여기 있는 거 필기하십시오. 많이 들었네. 과연 6평 시험지에 뭐가 있을까, 그지? 육평이 되게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 옛날에 한 선생님이 6평 시험지 이렇게 딱 몰래 입수해가지고, 알지? 학생들한테 가르쳐줬다가 구속돼가지고 한 1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나온 분이 계셔요. 근데 그때 되게 큰 거를 애들한테 던져줬는데 뭐냐면, 그때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문법에서 한 지문에 두 문항짜리.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거야. 6월 평가원에. 그래서 6월이 그렇게 중요해.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수능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애들한테 얘기한 거지. 이번에 문법에 한 지문에 두 문제짜리가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그 선생님이 그 검찰한테는 그냥 내 느낌을 말한 거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근데 그걸 느낌대로 알 수가 없지. 그렇지 않냐. 이번 6평에 절대 당황하지 마. 그러니까 이 6평에 뭔가 변형된 포인트가 나오니까 당황은 맞는데 변형된 포인트가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 되게 쉬워요. 문제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지? 절대 겁먹지고.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구운몽을 보자. 자, 구운몽. 자, 너희들이 얼마나 저번 주에 고전소설 복습을 열심히 했는지 자 물어볼 거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운몽은 액자식 구성이야. 자, 이 작품의 액자식 구성이 이유는 뭐를 꾸? 꿈을 꾸지. 자, 꿈을 꾼다라는 얘기는 뭐야? 한몽구조지. 그러면 최근 시험의 트렌드가 뭐냐면 비문학하고 문학작품 두 개를 이렇게 묶어. 그리고 이번 시험이 내가 예전 시험하고 다른 거 이거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줄게요. 문학이 17문제가 나오지. 15문제에서. 그러면 문학작품 수가 한번 봐봐. 기존에는 4지문. 4지문은 변함이 없어. 4지문은 변함이 없는데 기존에는 15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17문제가 나오면 결국 지문 수는 그대로인데 문제 수는 늘어나잖아. 그럼 뭐가 늘어나겠니? 작품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6개에서 8개 정도로 늘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볼래? 여기 봐. 6개 중에 4개가 EBS 연계가 됐었어. 그럼 연계율이 70% 되지. 근데 8개에서 4개가 연계가 되면 몇 퍼센트? 50% 그렇게 연계가 될 거야. 근데 연계가 되더라도 이거지. 메인 작품은 EBS, 서브드 EBS가 아닌 작품으로 묶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메인 작품 위주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데 쌤도 EBS에서 3년 정도 강의를 했잖아. 얘들아, EBS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데 너희들 우리가 이제 TV 수신료를 내잖아. 그러면 KBS하고 EBS에 들어가. 근데 EBS가 받는 수신료가 KBS의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근데 EBS 보면 내가 그 유명 연예인들 많이 나오고 하잖아. EBS가 지금 그래도 운영되는 게 책값 때문에. 책값이 그게 어마어마한 거야, 얘들아. 그렇잖아. 근데 만약 EBS 연계율을 6월, 9월에 떨어뜨린다? 그럼 너희들 같으면 수능완상 당장 살래 안 살래? 안 사. 한번 봐. 이번 6월에 50%인데 얼마나 노골적으로 연계를 한번 하는지. 자, 그러지 말고. 자, 여기 보자. 자, 그럼 이제 질문. 이 작품의 환몽구조야. 환몽구조인데 이 작품은 몽유록이니 몽자리니? 줄거리 그렇지. 몽유록이야 몽자리야.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얘들아. 몽유록하고 몽자리 소설 해갖고 비문학 딱 주고 몽유록 소설 하나 딱 넣고 몽자리 소설 딱 하나 넣는 거야. 자, 우리 몽유록 작품 되게 중요한 거 2작품. 첫 번째, 우리 1학기 EBS 5.19 때 되게 많이 봤지. 대관제 몽유록.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출제 1순위 운영자 부제가 뭐라 그랬어? 수성궁 몽유록. 얘들아, 수성궁 몽유록에서 유영이 꿈을 꾸지. 근데 자기가 꿈속에서 운영하고 김진사를 만나는데 자기가 유영인 걸 알잖아. 근데 그럼
뭐라 그랬어? 몽유롭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의 주인공 성진이 꿈을 꾸지. 근데 자기가 이제 소유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성진이었던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그거는 몽유록이 아니라 뭐야? 몽자류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몽자류 소설이야. 자, 너희 혹시 구운몽에, 자 그러면 구운몽 나오면 여기 봐, 지금 최근 트렌드가 소설하고 기본 설화를 하나 묶으니까 얘 그전 설화가 뭐야? 조신설화. 굉장히 유명해. 조신의 꿈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조신은 자기가 꿈속에서도 조신인 거를 알아. 그래서 평소 내가 현실에서 좋아했던 여자하고 꿈속에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몽자류가 아니라 뭐야? 몽유록이 여러분 되는 거라고. 꼭 좀 구별해서 알아보고. 자,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잘 들어. 현실이 신상계고 천상계. 보통 현실이 지상계잖아? 근데 이 작품은 안 그래. 현실계가 신상계고 천상. 저 하늘 나라야.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외화가 현실적이야. 아니야. 현실적이가 아니라 전기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선녀들 나오고.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무슨 종교가 제일 중요하냐면 불교. 성진이 원래 뭐야? 스님이지. 스님이야. 자, 그런데 성진은 스님이지만 팔선녀. 얘들아 물어볼게. 선녀는 무슨 교 사상이야? 도교지. 유불선 중에서 선. 자, 선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진이 세속적 욕망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을 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육관대사가 팔선녀하고 이제 희롱을 한단 말이야. 막 말을 주고받고 놀아. 그래서 팔선녀는 지옥으로 보내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진은 인간 세계로 환생을 하는데 팔선녀도 지옥으로 갔다가 이제 인간 세계로 환생을 하게 돼. 자, 그런데 내가 꿈인데 꿈이 오히려 인간계고 지상이야. 이때는 여러분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야? 입신 양명이야. 입신 양명하지. 나중에 재산까지 올라. 자, 그리고 성진이 소유로 가고 팔선녀가 뭐가 돼? 2첩, 6첩이 되어버려. 처2대, 첩6명.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쁜 여자 8명하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어. 그러면 세속적 영광은 어때? 성취했지. 하지만 인생 무상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도 내적 갈등이 또 나와. 근데 여기에는 전기적인 얘기는 없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얘기만 나오게 되지.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자 봐봐. 이제 꿈에서 깨는 장면 있잖아. 너희들 대관제 몽유록에서도 꿈을 깨기 위해서 거의 꿈속에서 칼로 찌르잖아. 그죠? 이색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에서는 이 육관대사가 스님으로 딱 등장해서 이제 와. 호승이라고 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양소유에게 이제 모르는 척하고 얘기를 하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양소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스님 꿈속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 봐. 그러면 꿈속에서도 꿈을 꾸지. 이중 환문 구조야. 이중 액자식 구성이야. 왜? 꿈속에서도 꿈을 꿔. 근데 얘들아, 그게 실제로는 꿈이 아니었던 거지. 여기였던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꿈속의 꿈이 현실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중 액자식 구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꿈을 깨지. 자, 꿈을 깼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선녀가 뭐가 돼? 이고, 여승이 돼. 그러면 결국, 유불선 중에서 뭐하고 뭐가 뭐에 먹힌 거야? 유교하고 도교가 불교에 먹힌 거지. 이 작품은 결국 불교 위에 그런 작품인 거야. 그러면서 깨달음, 불교의 정직. 이렇게 되지. 혹시 몰라서 여러분 가르쳐 줄게. 자, 너희들 줄거리에서 내가 EBS에 나와 있는 부분은 밑줄을 거주지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 혹시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자, 줄거리 넷째 줄거. 8 남자를 만나 인생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다. EBS 이 부분이 있어. 혹시 나오더라도 답이나 이 부분은 어때? 출제가 안 돼. 시험에서도 이 8명 중에 1명하고 만나는 얘기가 나와. 자, 이 정도 스토리보드 좀 알아주시고요. 이 정도만 알아둬도 시험장에 나왔을 때 혹시 나올 가능성 없지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자, 이동화의 문 밖에서 한편이야. 자,
우선 이것도 전체 스토리보드를 내가 얘기해줄게. 자, 한 달 만에 집에 와. 이 사람이 지방에서 일을 해. 3달 만에 돌아왔는데 아내에게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온 거야. 집에 왔는데 지금처럼 번호키가 아니라 옛날이잖아. 키. 문이 어때? 닫혀있어. 그래서 문 밖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뭐야? 문 밖에서야.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오냐면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상경을 해. 그 문 밖에 이제 누가 있게 되는, 둘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야. 상황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전화 이제 나와서 공중전화를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둘이 어디로 가? 놀이터에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둘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여기 봐. 둘 다 결국 남자야. 가장이지. 가장. 현대인이야. 너희 혹시 이상예시 중에 가정이라는 시가 있다? 가장인데 현실적으로 무능력해서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뭐 그런 얘기야. 이 사람이 무능력한 건 아니지만 결국 이 작품은 현대인. 그 중에서도 가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대인의 소외. 가장의 이걸 다. 내가 큰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얘가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큰애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캠프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정말 선물을 다 사왔어. 엄마 옷, 할머니 지갑, 지 동생 인형. 내 건 한 번도 안 사왔어. 아빠 걸 그랬더니 맞아 아빠 것도 있어 그러더니 지 동생 인형을 2개 사온 거야. 인형을 하나 꺼내서 이건 아빠 거라고 이렇게 주더라고. 아빠 걸 안 사온 거야. 나한테 인형을 줬어. 진짜 남학생들 아들 딸나지 말고 딸은 다 엄마 편이야. 생각해보니까 아들과 엄마 편인 거야. 결혼하지 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현대인 가장의 소외를 다룬 그런 작품이야. 자, 여기 보자. 그래서 이제 둘이 어디를 나가냐면 놀이터에 나가. 자, 놀이터에 갔는데 거기 여러 아이 있어서 노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사내아이인데 숫기가 없어. 그래서 얘기한다?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도 옛날에 그렇게 숫기가 없었는데. 드디어 부자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놀이터에서 그가 과거 회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이 돼버려. 자, 다시 집으로 와서 이렇게 문을 돌려보지만 아무도 없지.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 목욕탕에 가. 목욕탕에서 아버지랑 목욕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못 봤던 아버지 몸에 상처가 있어. 상처. 이 이동화 씨의 소설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동화 씨의 파편이라는 소설이 있어. 그 삼촌 장례식장에 갔는데 여기 이제 총알 뭐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처는 전쟁 때 생긴 거야. 전쟁 때. 그러면서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 간의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목욕탕에 노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목욕탕에 노인들도 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 끝이 나. 그러면 결국 이 둘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부자 간의 이해가지. 이거를 여러분 대화, 이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뭐 시험장에 가서 혹시 나오더라도 겁먹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자 필기 다 한 다음에 자 299페이지 자 영상섭의 만세전 자 줄거리 주제 해제 일부 뒤에 문제 있어 75번서부터 77번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필기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 자.
풀고 적어야겠다. 많이 쓰자구나. 모의고사 더 받을 사람 손 내려와. 그러면 그럼 252쪽 그림 보고 설명을 좀 해줄게. 252쪽 그림 보고.
일단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심리가 변화하는데 잠깐만 동경에서 출발했지. 그림을 봐봐. 그랬다가 어때 다시 동경으로 돌아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로 들어봤지. 회귀형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로 회귀형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장편이야. 그래서 디테일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자, 쌤이 굉장히 줄거리를 자세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선 무슨 게임 같아. 동경 스타트. 자, 동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동경에서 무슨 정보를 받아?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지. 자, 그런데 예를 들게 너희들 만약 아내가 위독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바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아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잘 가던 술집도 가고 거기서 약간 썸 타던 술집 여급도 만나고 술집 여급이라는 건 지금 말하는 술집 여자도 만나고 그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안에는 조선을 상징하는 단어야. 자, 너희들 우리나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내처럼 병들었잖아. 그런데 이 작품의 저술자는 이 글의 주인공인 그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한 거야. 누가 아픈데도 무관심한 것처럼 아내가 아픈데도 무관심한 것처럼 놓치지 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내는 왜 설정이 있느냐? 조선이야, 조선. 자, 그런데 또 하나만 얘기할게. 아내가 서울에 갔더니 어때? 죽어.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집안 어른들이 줄거리 적어놨지. 여기 봐. 신식약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살릴 수도 있었거든. 근데 집안 어른들의 전 근대적인 사고 때문에 결국 아내는 죽어. 그럼 마찬가지야. 조선이 이렇게 병든 이유도 물론 일본인들의 탓도 있겠지만 누구의 잘못? 조선인들의 전 근대적인 의식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지. 자, 이제 이게 이해가니? 아내는 조선이야. 자, 일단 동경에서 여러분 출발을 합니다. 자, 거기 봐.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게. 그런데 동경에서 화살표 방향 볼래? 어디로 가니? 하관으로 가지. 자, 그런데 하관에서 무슨 일이 있어? 형사에, 신문에 불쾌해하는 얘기가 있지.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하관에서 어디로 가? 부산으로 가지. 자, 그런데 이 부산으로 가는 뭐 타고 갈까? 배를 타고 가. 근데 배 안에 목욕탕이 있어. 그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지금. 여기 봐. 목욕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일본인에게 신문을 받던 일이 어떤 게 사람들이 자기를 일본인으로 알아. 아이씨. 그런데 여기에서 법문을 받고 그 다음에 배 안에서 지금 임신매매 하잖아. 일본인들이 임신매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조선인들을 갖다 파는 얘기. 이걸 보면서 조선의 현실을 인식을 하겠지. 자, 그리고 부산에서 되게 좋아하다가 술집 여자를 만나. 술집에 가. 근데 술집 여자와 수작을 부린다. 얘들아, 수작이 나쁜 말이 아니야. 옛날의 수작은 술잔을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서 술집 여자에게 얘기를 들어. 지금 조선의 현실이 어떤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지금 연달아 겪은 세 개 있지. 형사의 신문에 불쾌해하고 지금 지문처럼 일본인들의 대화를 욕실 안에서 듣고 세 번째 술집 여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묘지라고 얘기해요. 묘지. 조선은 묘지야. 죽었어. 그러니까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는 거야. 실제로 이 작품의 원제가 묘지야. 묘지. 공동묘지. 자, 되니? 화살표 순서를 잘 봐. 자, 그런데 이렇게 조선의 현실만 인식을 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김천이라는 데를 들러. 잠깐 내려. 그래서 김천에 누가 사냐면 형님이 살아, 사촌형. 근데 사촌형님이 뭐를 두고 살아?
첩을 두고 살아. 뭐 지도 난거 없지. 뭐 술집 여자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첩을 두고 살아요. 첩은 전 근대적 사고의 산물이지. 내 말 이해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김찬영님도 이쪽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봐봐. 또 기차 안에서 김천에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누가 옆에 탔냐면 갓장수가 옆에 타. 근데 이 갓장수가 시대가 그때인데 그러지 말고 상투를 물어봤지. 아니 상투를 왜 들어? 제가요 만약 상투를 안 들고 일본 사람처럼 머리를 깎았는데 자기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걸 알게 되면 뭐 매도 맞고 되게 굴욕을 많이 당한대. 그래서 자기가 그냥 조선인처럼 일본인 앞에서 그냥 딸랑딸랑딸랑 얘가 일본인의 개처럼 지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야. 전혀 저항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연달아 본 사람이 누구야? 김천영이라고 갓장수지. 어때? 느껴져?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사고가 단순히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아, 결국 조선을 만든 게 결국 누구구나? 조선 사람.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구덕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분노로 넘어가는 게, 자, 대전역에서 잠깐 차가 정차해서 잠깐 쉬라고 내려왔는데 포승줄에 묶인 여인. 그 여인이 여러분 아이를 그 여인조차도 묶여 있는 거야. 사람 대접을 못 받아. 그러면서 조선의 현실을 단순히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래? 분노를 하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집에 갔어. 그랬더니 어때? 아내가 이제 죽은 거야. 그러면 만약 이렇다면 이 사람은 조선의 현실을 인식했으니까 여기 봐, 윤동주 씨의 시처럼 분노하고 저항해야지. 하지만 다시 동경으로 돌아와. 현실 도피.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자각을 했는데 그걸 뭐로 옮기지 못한 거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지. 자,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정리. 얘들아, 형사의 신문에 불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문, 그 다음에 손짓 여자와 수작을 부려. 처음에는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고 갓장수와 대화하고, 그 다음에 김찬용님과 대하면서 조선인들에 대한 비판이 되고, 포석줄에 묶인 여인을 보면서 조선의 현실을 분노하게 되고, 하지만 딱 거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럼 문제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일단 보기형 문제를 좀 안 실어놨는데 77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 때문에 그래. 자, 일단 75번 문제의 답은 5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지.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 자, 1인칭이지. 자, 잠깐만. 앞부분은 1인칭 관찰자 같은 느낌이 들지. 하지만 뒤에는 1인칭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에서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구별하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되게 애매해. 걱정하지 말고. 자, 정리. 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인칭으로만 나가고 1인칭. 나라는 말이 안 나오면 전지적, 작가시적. 그 중에서도 우리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처럼 제한적, 전지적, 작가시적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자, 됐죠? 자, 75번 문제에 답은 5번. 76번은 답만 가도 될 것 같아. 자, 1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자, 77번 문제를 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자, 76번 문제의 답이 1번. 자, 77번 문제. 자, 선생님이 지금 소설에서 이제 4문제가 나오면서 감상 문제가 2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는 보기가 있고 한 문제는 보기가 없어. 우리가 보기가 있는 문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보기가 없지. 자, 그런데 쌤이 소설에서 감상 문제가 나오면 여기 봐. 3가지 공식대로 원래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했잖아. 기억나? 우선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뒤에 감상이 보기에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앞뒤, 논리가 타당한지. 그리고 소설의 세 번째, 이 앞에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지문에 있는지 이 3가지를 모두 따져봐야 돼. 근데 이거 보기가 없지. 그러면 얘 가지고 문제를 못 풀지. 절대 쓰면 안 되는 잡지가 1번 잡지야. 자, 1번 잡지 봐. 오른쪽. 이 작품에서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이게 무슨 여행이야? 그러지 마. 얘들아, 뒤에 있는 감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 근데 뒤에 걸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보기. 근데 이거 보기가 없지. 그럼 얘는 뒤에 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돼. 자, 그럼 2번 공식 앞뒤 논리 가볼게. 작자는 풍자적인 묘사. 자, 이거는 풍자를 하고 있어. 지금 누구를 풍자하고 있니? 일본인들을 풍자하고. 우리 지문은 얘들아, 우리 지문은 지금 일본인들의 대화야. 여기 봐, 우리 지문은 지금 이 사람들 나온 부분 아니라고. 그럼 이 작품에서 비판의 대상은 누구야? 일본인들이야. 그치? 자, 그러면 3번이 가리되는 게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잖아. 왜? 이 지문에서는 풍자의 대상이 일본인. 됐어? 자, 그래서 77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3번 안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삼포 가는 길. 자, 뭐 유명한 소설이라 이것도 간단하게만 여러분 필기하고 넘어갈게. 자, 줄거리 주제 해제 읽고, 자, 문제 풀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주는 거 적어주십시오. 수요일에 올 때 얽매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눠준 프린트하고 고정법, 그 다음에 저기 EBS 얽매 들고 와야 되니까 고정법 좀 한번 정리하게. 힘들 좀 내자.
일단 이 작품도 여러 형 구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진 않으니까 행형이라는 말은 안 쓰고 여러 형 구조라고 그래. 삼포가는 길은 개인적으로 요 얘기부터 먼저 하자. 우리 이제 오늘까지 하면 어차피 이제 요거랑 연결된 거라 16주차까지 끝나잖아. 그치? 18주차는 다 했을 거야. 18주차가 그거 너희들 그 고전 시가 그거 듣는 거지. 9천가.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서 안 한 게 현대시 3개하고 여기 봐 17주차에 극문학 2개가 지금 있어. 17주차에 보면 뭐 있지? 까먹었다 갑자기. 아니야 떠올릴래. 국어대가리하고 그죠? 차범석 씨의 극문학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얘들아 수능에서 6월에 여기 봐 수필이 수능에 나오면 극문학이 안 나오는 건 알지? 극문학이 안 나오면 수필이 안 나와.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극문학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흐름상. 그러니까 만약 이번 6월에 극문학이 나오면 수능에도 극문학 쪽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극문학으로는 단독으로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17차에 있는 극문학 주제는 좀 오늘 시간 있을 때 한번 쭉 읽어. 줄거리 주제 해제만. 수업은 여러분 요거 6편 끝나고 나서 수업을 해줄 테니까 안 나오네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삼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나오기엔 너무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어. 맞잖아. 너희도 내신 때 삼포 같은 게 거의 했을걸? 제일 많이 실는 게 뭐냐? 광장, 태평천하, 삼포가 아닌 이거야. 그래서 얘 극문학이 있어. 이 시나리오가 있거든. 실제 영화가 됐어. 그래서 그거하고 묶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최주리 맨 마지막에 보면 극문학하고는 달리 소설하고 달리 극문학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씨가 같이 고향이 어때? 변했잖아. 근데 거기서 버스를 타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와. 근데 버스에서 차장하고 약간 말다툼을 해. 차장 알지? 그 옛날에 이렇게 돈 받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장이 자기 딸이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한번 모의고사로 한번 그 둘을 묶어서 보여주긴 할 텐데 자 여기 보자. 일단 길의 시작에서는 산업화에서의 소외. 이 세 사람들은 모두 산업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지. 딱 봐도 그렇잖아. 이거. 교도소에서 출감, 막노노꾼, 술집 창고. 그러면서 처음 셋은 되게 고립된 인간관계. 그냥 가는 방향만 서로 같았단 거야. 거기까지. 기차 탈 때. 자 그런데 이제 셋이 있다가 이제 폐가에서 한번 보게 돼. 폐가. 근데 거기에서 이 백화가 다리가 삐나 그래. 그래서 누가 업어주냐면 영달이 업어주면서 이제 세 사람 간의 유대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계기는 폐가고 자 길의 결말은 일단 인물 간의 유대감은 생기지만 바트거나 소외의 심화. 실제로 이 소설 맨 마지막을 봐봐. 지금 본 부분. 어때? 소외감의 심화가 배경으로 잘 드러나지. 그죠? 이런 결말. 왜 심화가 되냐? 자, 정씨는 고향에 가. 근데 고향의 모습이 어때? 변한 거야.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 영달. 백화를 떠나보낸 아쉬움. 백화.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자신의 본명을 밝혔다는 얘기는 결국 인간관계가 완전히 다져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달과 떨어지는 아쉬움. 자, 그런데 백화가 영달한테 같이 가자 그러지. 근데 영달이 여기서 내적 갈등을 겪지. 왜 내적 갈등을 겪을까? 자기도 어때? 백화와 같이 있고 싶은데 왜 그럴까?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런 내적 갈등. 그래서 이 소설에는 두 가지 갈등밖에 안 나와. 개인 대 사회하고 영달의 내적 갈등. 그것만 알아두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겠지. 자, 됐어? 내용적인 거 다 끝났고요. 자, 78번 문제의 답은 2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지. 자,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 아니니까. 79번 문제.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설은 지문 읽기 전에 서술상 특징하고 보기서부터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두 문제를 푸는 거 있지만 79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게 전혀 앞뒤 논리 특히 5번 잡지 4번 잡지 뒷부분 봐봐. 산업화로 인해 서로 갈등해. 그럼 이 작품에는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나와야겠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79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80번 문제의 답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EBS에 나와 있는 소설들, 자, 나올 만한 소설들 다 정리를 했고, 자, 다음 주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필기도만 갖고 오면 쌤이 자료 3개 줄 거야. 얘들아. 그 3개 가지고 같이 수업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자, 여러분